4주차 여행사 창업과 경영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행사의 경영 수익, 여행사는 어떻게 해서 수익을 발생을 해서 회사를 영위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의 수익의 개념, 여행사의 수익은 소비자, 즉 여행자와 여행 관련업자, 여행 프린시팔이라고 하죠. 여행자가 집을 떠났을 때 필요로 한 모든 것, 그것이 여행 관련업자 사이에서 알선을 해주고 그 대가를 받아서 일정의 대가를 받아서 영업을 영위하는 것을 우리가 여행사의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여행사의 수익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행사의 수익 구조 형태를 보면 먼저 여행사의 수익 구조가 수익이 많지 않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수익 구조, 저수익 구조라는 것은 여행사는 자체 상품이 아니고 프린시팔 여행 관련업자의 상품을 대신 판매를 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받다 보니까 수익 구조가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숙박업, 그러니까 호텔, 항공사, 버스회사, 음식업 등과 같은 상품을 대신 판매를 해주고 그 소비자 사이에서 대신 판매를 해주고 그 수수료를 여행 관련업자한테 받아서 그 수수료가 수익이 여행사의 수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사의 수익은 저수익 구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저수익 구조다 보니까 두 번째 박리담의 수익 구조다는 것이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를 팔아서 수익의 퍼센트가 높은 것이 아니고 많이 팔아서 수익을 일정 부분의 수익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박리담회의 수익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여행사는 대신 알선해주는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약 10%라고 보시면 대체적으로 맞는데 요즘은 수익 구조가 그 10%보다도 점점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낮은 수수료율과 이익률. 여행산업은 3차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1차 산업인 형태인 노동집약형 업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수수료율에 많은 인건비를 지불하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이익률이 굉장히 낮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의 수익 구조 형태를 살펴보면은 첫째 저수익 구조, 두 번째 박리담회의 수익 구조, 세 번째 낮은 수수료율과 이익률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사의 기본 수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사의 기본 수익은 프린시팔 여행 관련업자, 운송업자의 승차권을 팔고 그 수수료를 받는 거, 배의 승선권을 팔고 수수료를 받는 거. 배사 같은 경우에는 승선권을 팔면 약 3% 정도. 뭐 열차 같은 것을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 받는 것은 1.5%. 항공권은 이제 거의 수수료율이 없어지고 거기에 오히려 여행사들이 이익을 붙여서 판매는 그런 형태가 되고, 대매 수수료는 항공권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세버스 운송에 대한 버스업자에 대한 수수료, 전세버스를 대신 팔아주고 알선을 해주고 받는 수수료. 세 번째, 여행 관련 시설 손객에 따른 수수료죠. 여행 관련 시설의 손객에 따른 수수료. 테마파크에 손님을 보내주고 받는 수수료, 뭐 이런 정도를 우리가 여행 관련 시설 손객에 따른 수수료를 볼 수 있습니다. 롯데월드라든가 이런 거. 네 번째, 손객 알선에 대한 숙박업자의 수수료, 호텔에 숙박업에 손님을 보내고 받는 수수료. 그 다음에 여행사에서 주체적으로 만든 여행사 상품을 판매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긴 이 수수료. 국여행 전반 수속 대행 수수료. 우리나라는 이제 이 국가가 굉장히 이상이 높아짐으로써 비자 받는 지역이 별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에서 할 일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국, 미국 정도의 비자를 받고 비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 국외 여행에 따른 비자 수속 대행 수수료가 여행사의 기본 수익에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여러 지급 수수료는
우리가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기타 여행에 관련되는 것을 보험을 소비자 대신에 가입해주고 생기는 수수료, 이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행사의 부분별 수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별은 우리가 일반 여행업 때, 일반 여행업은 국외 여행업과 외국인 여행, 그 다음에 국내 여행, 국내 여행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국외 여행업, 일반 여행업입니다. 일반 여행업에서 국외 여행업의 수익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외 여행업이 무엇입니까? 국외 여행업이라는 것은 국내 사람을 국외에 여행시키는 데 관련되는 일을 하고 거기에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것을 국외 여행 업무의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국내 사람을 국외에 여행을 시키는데 따른 수수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국외 여행 업무 수입니다. 한국 사람을 태국에 여행시키는데 따른 수수료를 우리가 국외여행 업무의 수익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외여행 업무 수익의 대표적인 것은 패키지 여행 판매에 따른 수수료, 패키지 여행. 그러면 태국 가는 여행 상품이 60만 원이라면은 통상적으로 6만 원 정도, 약 10% 정도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것이 국외여행 업무의 기본 수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10%도 채 안 되는 5% 정도의 상품들이 대세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선 항공권 판매에 따른 수수료. 국제선은 예전에는 금액의 매출액에 따라서 항공사가 여행사에 자기들 물건을 대신 판매를 해줌으로써 5%에서 9% 상당의 수수료율을 지급해 줬습니다만 지금은 그마저 일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국제선 항공권 판매에 따른 수수료라기보다는 이것은 이익 수수료에서 여행사 자체적으로 수익을 더 첨가시키는 그런 형태의 수수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증 및 여행자 보험, 한전 등 대행에 따른 수수료. 사증이라는 것은 비자를 말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 패키지 여행 상품을 여행을 갈 때 받아야 되는 비자들은 통상적으로 중국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옵셔널 판매 수수료. 옵셔널 판매 수수료는 한국 사람이 태국에 여행을 갔을 때 태국의 일정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과외, 쉽게 말하면 과외 투어를 말합니다. 그 과외 투어를 했을 때 따른 수수료, 예를 들면 일정표에는 방콕의 파타야에 있는 알카자의 쇼를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것을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투어를 진행한다면은 실제 입장료보다 조금 더 비싸게 받아서 거기에 생긴 수수료를 우리가 선택관광이라 합니다. 선택관광은 대면 수업 없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쇼핑 수수료. 그 다음에 쇼핑 수수료라는 것은 여행사의 굉장히 중요한 기본 수익 중에 하나인데 이 수수료율은 우리가 패키지 여행에서 굉장히 옵셔널 투어와 더불어서 쇼핑 수수료는 여행의 원가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면 수업 없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 여행 업무에 대한 수익. 우리 일반 여행업에서 국외 여행업이 있고 국내 여행업이 있고 외국인 여행 업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여행 업종이 일반 여행업인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외국인 여행 업무 수익이라는 것은 인바운드, 즉 인바운드를 말하는데 인바운드는 외국 사람이 국내에 여행시키는 데 따른 수익이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이 외국인 여행 업무의 수익에 해당됩니다. 즉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여행을 시키는데 판매를 해서 여행을 시켰을 때 다른 수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에는 지상 비용에 대한 핸들링 차지, 지상 비용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일본 사람을 한국에서 여행을 시키는데 다른 관광지 안내라든가 호텔, 식사, 가이드,
우리 한국의 관광지를 설명하는 가이드 이런 비용을 우리가 지상 비용이라고 거기에 대한 핸들링 차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선택 관광 및 판매 수수료 일본 사람이 한국에 여행을 왔을 때 한국의 여행 일정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관광지를 추가로 관광을 하고 생긴 판매 수수료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왔을 때 개인 고객이 호텔 예약에 따른 호텔을 예약을 했을 때 여행사는 단체로 호텔을 예약을 하고 개인적으로 오신 손님한테 개인 요금을 받음으로써 다른 차액에 대한 수익 관광 기념품점 면세점 관광식품점 등의 물품 판매 대금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수료 우리가 관광기념품이라든가 면세점에 물건을 팔게 되면 판매에 따른 면세점에서 여행사에 수수료를 줍니다. 그것이 외국인 여행 업무의 수익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 사람이 카지노는 우리가 정성 카지노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의 모든 카지노는 국내 사람이 출입을 못합니다. 반드시 외국인만 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카지노에 와서 카지노를 하고 이용을 하고 다른 수수료를 우리가 인바운드의 수익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수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관광 관련 업체와 별도 계약에 따른 수수료 그 다음 각종 교통기관 이용권의 대리 판매로 얻은 수수료 서비스 관련 수입 등등 이런 것이 외국인 여행 업무의 수익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여행 수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여행이란 무엇입니까? 국내 여행이란 것은 국내 사람이 국내 여행을 하는 것을 국내 여행입니다. 국내 사람을 국내 여행시키는 것. 대구 사람을 제주도 여행 가는 것. 대구 사람이 강원도 여행 가는 것에 관계되는 일을 하고 얻어지는 수익을 우리가 국내 여행 업무의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익의 세부사항을 보면은 여행 상품의 생산 판매에서 얻어지는 여행 경비 즉 대구 사람을 울릉도에 여행시키는 패키지 여행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얻어지는 여행 경비 그 다음 패키지 여행에 대한 판매 수수료 그 다음 교통기관 이용권 및 대리 판매로 인한 수수료 항공권 대구 제주 항공권을 판다든가 포항 울릉 배편을 판다든가 이런 대리 판매로 인한 수수료 그 다음에 개인 고객이 호텔을 판다든가 호텔을 이용한다든가 했을 때 그 대신 판매해주고 얻어지는 판매 수수료 그 다음에 관광 기념품을 판매를 해주고 다른 수수료 전세버스 및 렌트카에 따른 수수료 이런 것들이 국내 여행 업무에 관한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제4장을 보면은 여행사의 상품 관리 그러면 여행 상품의 개념 여행 상품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여행이란 먼저 여행이란 무엇이고 상품이란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행이란 것은 집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여행이라고 했습니다. 집을 떠났을 때 사고 판매할 수 있는 것 상품이라는 뜻은 매매가 가능한 유무형의 재화를 우리가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을 떠났을 때 사고 팔 수 있는 유무형의 재화 이것을 우리가 여행 상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 상품이라는 것은 여행 목적지, 숙박, 교통수당, 보조 서비스, 관광 매력, 그 다음에 투어 컨텐츠의 서비스 등을 하나로 묶어서 판매하는 것을 여행 상품이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패키지를 한다는 거죠. 패키지 여행 상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 상품은 집을 떠났을 때 사고 팔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한 유무형의 재화를 우리가 여행 상품의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행 상품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행 상품이라는 것은 다른 상품과 틀리는 고약한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핸드폰을 판매하는 것은 핸드폰은 애니콜이 어떻게 생겼고 만져볼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 상품은 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뉴욕에 혹은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나는 나의 마음을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왔노라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그는 막연한 동경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상품이 된다는 것이죠. 만져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 상품은 무형성이다. 두 번째, 여행 상품은 오늘 A라는 회사에서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히트를 치면 오늘 저녁이 되면 다른 여행사에서 그대로 카피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현대자동차의 컨베이어를 깔고 현대자동차의 뭐 1차 밴드, 2차 밴드 계약을 하고 부속품을 만들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상품을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행 상품은 오늘 A라는 회사에서 만들면 B라는 회사에서 오늘 저녁 되면 카피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방이 쉽다. 모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사성.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와 C라는 회사가 상품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유사성. 이 말은, 유사성이라는 말은 차별화가 없다는 겁니다. 거의 똑같다는 거죠. 차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요금의 수익 구조를 변화시켜서 요금의 차를 만들 수 있는 예는 여행 상품 자체로서는 차별화가 곤란하다. 이것이 여행 상품의 유사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행 상품은 우리가 대한항공 오늘 오후 2시 비행기로 대구에서 제주도 가는 자리가 150개가 있습니다. 오늘 팔다가 못 팔면 냉장고에 놨다가 내일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 상품이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 상품은 소멸성이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대한항공 상품이 오늘 2시면 오늘 2시에 대구에서 제주도 가는 상품이 반드시 2시에 생산이 됐다가 소비가 동시에, 그 2시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주관성이라는 것은, 자, 여행이 20명이 유럽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이 20명 간데 누구는 아주 잘 다녀왔다고 하는 손님이 있는 반면에 어떤 손님은, 일부의 손님은 아주 불평불만스러운 손님들도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그래서 주관성이라는 거죠. 이 주관성이라는 말은 개인의 효용의 차가 큰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 느끼는 바가 다 틀린다는 겁니다. 상품의 질에 대한 느끼는 바가 틀리는 것을 우리가 주관성 혹은 개인의 효용의 차가 큰 상품이라고 살펴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환불의 불가능성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다섯 번째,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과 마찬가지로 상품이, 예를 들어 중국집에서 물건이 잘못되어지면 자장면 다시 한 그릇을 해드리는 것이 쉽습니다만, 여행상품은 항공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국외여행 상품 같은 경우는 항공은 벌써 이용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 환불이 불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파리에 루브르 박물관 갔는데 오늘 루브르 박물관에 쉬는 날에서 보지 못했다. 그러면 그 입장료만큼 부분 환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루브르 박물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행비 전액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억지 소비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은 완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수요의 계절성.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은 손님이 몰려져 있는 반면에 월요일, 화요일 이때는 손님이 없습니다. 이 수요의 계절성, 수요의 편제성 한쪽으로 몰려져 있고, 그래서 여행상품은 성수기 요금이냐 비수기 요금이냐, 혹은 또 세분화 더 시킨다면 어깨 요금, 솔도 요금이라고 해서 중수기, 평수기 요금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행상품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상품의 구성 요소는 집을 떠났을 때 매매가 가능한 요소들을 보면은 나는 나의 마음을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왔노라.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서부 관광을 하고 싶어서 가기 위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미국까지 가야 되는 교통수단, 항공편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행사 우리 경영용 수업을 마치면은 항공 업무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도착을 하면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숙박, 음식, 호텔. 그래서 여러분 숙박, 호텔, 외식업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여행 목적지.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를 보고 선창가를 보고 그 관광 목적지 일정들을
공부를 합니다. 일학 시설, 주제 공원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샌프란시스코 가고 싶은 동기 유발을 이렇게 해서 실천해졌을 때 거기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동기 유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여행 상품 개발론에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쇼핑, 여행 쇼핑이라는 것은 여행 경비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손님이 직접 비기표를 끊고 여행 목적지를 찾아다니며 관광을 할 수 있느냐, 시골 사람들 같은 경우, 또 뭐 대부분 사람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솔자와 가이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무형의 제약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행 수속 서비스, 미국 가는데 비자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보험 수속도 해야 되고, 환전도 해야 되고, 미국 갈 때 출입국 절차, 세관 수속, 이런 것들을 안내해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행 상품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번까지, 그 8번 수요의 계절성은, 이것은 미스 타이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행 상품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행 상품의 분류는 분류 방법에는 여행의 방식에 따라서, 여행의 행태에 따라, 여행 목적, 참가 형태, 기획 여행, 판매 품목, 자사 상품이나 타사 상품이냐, 유통 경로는 어떻게 여행 상품이 판매되어지는 게 유통 경로, 항공 운임들은 여행 상품을 만들 때 운임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인가들이 여행 상품의 분류인데,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방식에 따른 분류에서는 시찰행 상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기 위한 여행 상품을 말합니다. 시찰, 보는 상품, 유명한 관광지와 자연, 역사, 문화 등의 보는 상품을 우리가 시찰여행 상품이라 하고, 그 다음에 체험여행 상품은 여행자가, 소비자가 직접 여행에 참가하는, 거기서 체험하게 되는, 거기서 스포츠 체험이라든가 레크레이션이라든가 이벤트에 참가하는 이런 것들을 체험여행 상품이죠. 그 다음에 고급형 상품이냐 영가형 상품이냐, 우리가 여행 상품을 보면은 나중에 기획여행 상품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고급형 상품은 통상적으로 호텔이 특급이냐, 이런 경우 호텔의 등급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고급형이냐 영가이냐, 그 고급형에 맞춰서 항공도 대한항공이냐 아시아나이냐, 그 다음에 LCC 저가 항공들이냐, 어떻게 상품이, 여행 상품이 구성되어졌느냐에 따라서 고급형이냐 영가이냐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 상품의 분류에서 여행의 행태가 어떻게 되느냐, 한꺼번에 해서 유럽 8개국, 유럽 10개국 이렇게 가서 한꺼번에 유럽을 가서 유럽 전체를 둘러보고 주유하고 오는 주유형 상품과, 체제형 상품은 우리가 휴양지들을 맞죠. 어떤 치료의 목적과 휴식, 안락의 목적으로 휴양지에 가서 한 호텔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다 오는 체제형 상품. 그 다음에 출발지 상품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예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패키지행 같은 출발에서부터 같이 갔다 같이 오는 여행 상품을 출발지행 상품이고, 도착지행 상품은 현지의 교민들이 미국에 도착을 해서 미국의 LA에서부터 혹은 샌프란시스코에부터 출발하고 거기서 미국에서 떨어져 버린, 현지에서 미팅을 하고 그 다음 합류해서 여행을 하고 또 미국에서 떨어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도착지행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출발하는 인원에 따라서 그룹행이냐 FIT 여행이냐, 그룹행은 GV10이라고 해서 10명 이상을 우리가 그룹행 여행 상품이라고 10명 미만을 통상적으로, 항공사별로 숫자가 조금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우리가 개별 자유여행 상품 FIT 프리 인디비주얼 투어라고 합니다. 개별 자유여행, 이런 것을 우리가 그룹행이냐 그룹 개별 자유여행이냐, 그 다음에 SIT형 상품인데 특별 흥미 여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 흥미, 뭐 골프를 좋아한다든가, 골프계 LPG가 투어를 할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좋아서, 어떤 골프가 좋아서 거기에 골프 입장권을 사서 투어하는 골프, 그런가 등산, 트레킹, 스키,
뭐 마라톤 이런 힐링 상품 등을 우리가 SIT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흥미를 가지고 여행 상품을 만드는 것이 SIT행 상품. 일반행 상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여행사가 주체가 돼서 만든 주체여행 상품들이 우리가 일반형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 목적에 따른 분류. 여행 목적은 관광여행 상품, 통상적으로 우리 대부분 패키지는 관광여행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시찰여행, 이것은 어떤 선진 문화를 체험하거나 답사하거나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시찰하는 시찰여행 상품을 말하고, 그 다음에 국제여행 상품에서는, 국제라는 것은 정의가 있습니다. 2개국 이상의 사람이 2개국 이상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 모이는 곳에서 거기에 회의를 한다든가 그 회의를 하고 전후에 발생되는 여행 상품을 국제회의 여행 상품이라는 거죠. 국제여행 상품 같은 경우는 대량의 관광을 유발시키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세메이를 한다면 아세메이 하기 전에 기자단들이라든가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각 나라별로 모이게 되죠. 그것을 하고 난 후에 또 그 아세메이를 마치고 그 이후에 관광을 하고 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여행 상품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여행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비즈니스 여행 상품. 그다음 이것은 상용 여행 상품이라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연수 여행 상품, 관광이나 교육에 큰 주목적이 있는 여행 상품, 관광이 아닌 교육에 가장 큰 주목적이 되는 여행 상품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참가 행태, 단체 조직 참가,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참가 행태에 따른 것은 단체 조직 여행 상품이냐 개인 참가 여행 상품이냐 FIT 상품이냐를 살펴볼 수 있고, 기획여행 따른 분류, 기획여행이나 무엇이냐, 이것은 따로 제가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기획여행이라는 것은 기획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추가로 대면수 없이 꼭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여행에 따른 상품은 주체여행 상품, 수배여행 상품이 있습니다. 주체여행, 기획여행이라는 것은 패키지와 혹은 주체여행 상품과 기획여행 상품은 크기의 범위에 따라서 그렇지만 거의 비슷한 뜻들입니다. 기획여행에 따른 분류에서 주체여행 상품이라는 것은 여행사가 항공권이나 호텔을 대량으로 예약을 하고 사전 구입을 해서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판매를 하는 상품을 우리가 여행사에서 상품을 주체적으로 만들어서 일반 소비자들한테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판매하는 상품을 주체여행 상품입니다. 수배여행 상품은 여행 계획에 이탁이 해서 여행객이 영진 전문대 학생이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는데 우리는 호텔만 해주세요. 어느 호텔로 해주세요. 여행사에 의뢰를 한다는 거죠. 이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여행사에서 수배를 해주는 상품들을 우리가 수배여행 상품이라 한다. 그 다음에 판매 행태에 따른 분류. 판매 행태에 따른 분류에서 판매 품목에 따른 분류는 첫 번째 개인 기획 상품, 단체 기획 상품, 각종 여행 요소, 여행 관련 상품. 개인 기획 상품, 단체 기획 상품, 각종 여행 요소, 여행 관련 상품, 이것이 판매 품목에 따른 분류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사 주체와 타사 주체에 따른 분류. 자사 주체는 자사에서 상품을 만든 것은 자사에서 판매하는 자사 주체 상품이 있고, 타사 주체 상품은 타사의 상품을 내가 대신 판매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타사 주체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그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여행사를 상대를 해서 자기 상품들을 판매를 하나투어와 모두 상품을 판매를 합니다. 이런 경우 그 판매를 대신해 준 여행사에서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의 수수료를 손님을 대신 주는 대신에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타사 주체 상품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청부여행, 수배여행, 랜드 상품을 말합니다. 소비자의 의뢰로 여행을 수배만 하는 상품을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 청부여행,
뭐 수배 여행 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사 주최 상품의 타사 판매, 자사 주최 상품을 타사에 판매하는 경우 타사 판매만을 행하는 것이, 이런 여행사를 아까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나라는 두 개의 여행사만 있죠. 홀세일 여행사와 홀세일 여행사라고 하는데, 이 여행사를 우리가 모두 투어와 하나 투어가 판매 행태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한진관광이나 롯데관광은 자기들이 만든 상품을 손님들을 직접 광고를 해서 모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판 여행사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투어는 손님을 직접 판매를 하지 않고 여행사를 통해서 한 단계 유통을 더 시켜서 판매하는 경우를 우리가 한진과 롯데가 직판 여행사라면 하나투어 모토는 간판 여행사라고 이렇게 일컬어진 것이 유통 형태에 따른 분류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 경로에 따른 분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행 상품의 유통 경로에 따른 분류로서 카운터에 따른 판매 상품이 있고, 미디어 상품이 있고, 방문 판매 상품이 있습니다. 자, 카운터 판매 상품, 사무실 내에서 찾아오는 상대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 손님들을 어떻게 최적의 상태에서 상담을 하고 판매를 하느냐, 그래서 서비스를 배우게 됩니다. 서비스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님과 상담을 할 때 아침에는 우리가 눈을 보게 되죠. 눈을 보고 상담을 해라. 이제 오후부터는 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입을 보면서 상담을 해라. 그 다음에 상담 내용. 그 다음에 미디어 상품은 인터넷, TV, 신문, 잡조, 광고, 대중 매출을 위한 상품, 그것을 판매하는 경우를 우리가 미디어 여행 상품. 방문 판매 상품은 여행사 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우리가 유통 경로에 따른 세 가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항공 운임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운임은 펜도 여행 상품, 펜도만 비행기표를 파는 경우, 그 다음에 왕복, 라운드 티켓, 순회, 그러니까 주유해서 판매하는 상품, 우리가 주유 여행 상품을 말하죠. 그 다음에 불연속 여러 지점을 들쑥날쑥하게 하는 상품, 이런 것을 설령 여행 상품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여러 지역을 넘나들면서 여행하는 상품을 우리가 세계 일주 여행 상품이라 합니다. 자, 제 4주차 여행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